마지막 순간엔 김광석의 노래를 듣고 싶어요. 모스크바 병실. 한 러시아 여성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국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관계자 모두 이 여성의 사연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바로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산소 마스크가 제 얼굴 반을 가린 채 한숨 한 번 쉴 때마다 힘들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옆 작은 스피커에서는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 노래는 제가 30년 동안 들어온 곡이에요. 첫 음이 울리면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른 환자분들께서 왜 자주 이 노래를 듣냐고 물어보시곤 했는데 시간이 지워버리지 못한 사랑의 추억이 담겨 있다는 말을 어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린 시절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엄격한 군인이셔서 규칙도 철저하시고 때로는 거칠게 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훈육만이 아이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어머니는 조용하시고 언제나 집안의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제 멍든 곳을 말없이 닦아주시며 눈물은 눈에 담아두셨어요. 그 해는 1992년이었어요. 저는 러시아의 한 대형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경영팀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소련이 막 붕괴되고 경제가 불안정하던 시기였어요. 한 한국 건설 회사가 러시아와 계약을 맺었고 제가 그 프로젝트에 배정되었죠.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내일 도착할 겁니다. 9시에 꼭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상사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아침 저는 초조하게 책상을 정리하며 영어 단어들을 복습했어요.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에 말이죠.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5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중 4명은 웃으며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지만 5번째 남자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는 웃지 않았고 무표정한 눈으로 방을 둘러보며 어딘가 실망한 듯한 눈빛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김태우였어요. 첫 만남에서 그는 차갑고도 전문적인 태도를 보이셨어요. 청사진을 검토하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짧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분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김태우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차차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을 거르신 저를 보고는 샌드위치를 챙겨 오시거나 아무 말 없이 제 책상에 커피잔을 놓아주시곤 하셨어요. 제가 눈치를 채지 못할 때마다 그의 눈길이 저를 향하곤 했어요. 어느 날 태우 씨께서 한 곡 들어보겠냐고 물으셨어요. 이거 한국 노래입니다. 가수는 김광석인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워크맨을 건네주셨어요. 저는 그 가사의 의미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멜로디는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저는 그 곡이 무슨 뜻인지 여쭤보았어요. 김태우 씨의 눈빛이 누그러지더니 이 노래는 평생을 함께 사랑했던 노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늙어가다가 한 분이 먼저 떠나시고 남은 분은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내용이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퇴근 후 모스크바의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릴 때마다 저는 제 어려웠던 과거 이야기를 그분께 털어놓게 되었어요. 태우 씨는 판단하지 않고 귀 기울여 주시며 그 누구도 해주지 못했던 위로를 건네주셨어요. 소피아님, 당신은 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인정을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태우 씨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제 가슴에 퍼지는 따뜻함, 서류를 주고받다가 우연히 손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싶어졌던 마음 말이에요. 김태우 씨에게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어요. 하루하루 그분에 대한 제 감정은 더 깊어졌고 저는 매번 회의가 끝난 후 늦게까지 남아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핑계를 만들곤 했어요. 그분이 웃을 때마다 제 심장은 마치 갇힌 새처럼 날아다녔어요. 어느 저녁, 퇴근 후 태우 씨께서 깜짝 초대를 해주셨어요. 마리아님, 산책이나 같이 하실래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설렘을 감추려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로 갈까요? 마리아님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주세요. 소중한 장소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아무 생각 없이 모스크바 도심 근처의 작은 공원을 제안했어요. 그곳은 어린 시절부터 제게 소중했던 혼란스러운 시절 속의 단 한 점의 평화였거든요. 그날 저녁 공원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봄이 막 찾아와 나무엔 푸른 잎들이 돋고 풀밭 사이로 작은 꽃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저희는 구불구불한 길을 천천히 걸으며 어깨를 스치기도 했는데 그 스치는 순간마다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왜 마리아님이 이곳을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태우 씨께서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죠. 어릴 적에 여기 자주 왔어요. 아버지께서 일요일마다 데려가시곤 했거든요. 아버지가 변하시기 전에는요. 라고 제가 설명드리자 태우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으시고 그 점이 오히려 감사했어요. 잠시 후 모스크바 강가 근처의 작은 야외 식당에서 저희는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식당은 아늑하고 따뜻했어요. 테이블 위 촛불이 깜빡이고 배경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바깥의 번잡함과는 완전히 다른 저희만의 세상에 있는 듯 했어요. 저녁 식사 중 태우 씨께서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눈에 띄게 드러났어요. 분주한 서울의 거리, 아름다운 산,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마다 저는 그곳들을 상상하며 그분과 함께 거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마리아님이 한국에 오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도 다 아는 곳이거든요. 라고 희망에 찬 표정으로 말씀하시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태우 씨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다는 생각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차가운 파도처럼 다가왔어요. 제 인생은 러시아에 있었고 엄격한 아버지의 영향력은 여전히 제 선택에 크게 작용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저에게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누그러지지 않는 근엄함이 팔짱을 낀 채로 서 계신 모습이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마리아, 한국 남자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사실이야?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물으셨죠. 제 심장은 무너지는 듯 했어요. 태우 씨에 관해 어머니께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어찌 아시겠어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분입니다.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변드렸지만 어머니의 입술은 굳게 다물리셨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제가 조금만 늦어도 전화를 하며 감시하셨고 저는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직장에서는 태우 씨께서 제 변화를 알아채셨습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난 후 사람이 없는 회의실 구석에 저를 불러 세우시더니 마리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달라진 것 같으세요? 라고 염려 어린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었지만 도리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았어요. 어머니께서 태우 씨와의 일, 그분의 불만, 가족의 엄격한 규칙들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마치신 후 태우 씨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어딘가로 나들이 가시지 않으실래요? 모스크바를 벗어나서 하루만이라도요. 마리아님, 잠시나마 도망치고 싶어 보이세요. 라고 하시자 저는 거절해야 할 줄 알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자유를 갈망하는 감정이 솟구쳤어요. 오랜 세월 숨겨왔던 진짜 제 선택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커져갔어요. 네, 가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채 저는 그렇게 대답드렸어요. 그 한마디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아직 몰랐답니다. 작은 기차가 저희를 모스크바 밖으로 실어 나르며 덜컹거렸어요. 저는 태우 씨 옆에 앉아 도시의 건물들이 점점 시골 풍경으로 바뀌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도시뿐 아니라 오랫동안 저를 얽매여왔던 모든 규칙과 기대를 한 걸음씩 벗어던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찾은 작은 마을은 소박하면서도 매력적이었어요. 형형색색의 목조 주택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따뜻한 이웃들이 있었어요. 그날은 동네 시장도 구경하며 집에서 만든 잼과 신선한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태우 씨께서는 손수 칠해진 작은 나무 인형을 선물로 주시며 오늘을 기억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후에 저희는 조용한 작은 호숫가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햇살 아래 반짝이는 물결과 나무 사이로 들리는 새들의 지저귀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태우 씨는 어릴 적 한국에서 자라온 이야기를, 산 근처의 작은 집에서의 추억, 그리고 어릴 적부터 품어온 엔지니어의 꿈에 대해 들려주셨어요. 저 역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제 희망, 두려움, 그리고 언젠가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비밀스런 소망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해가 저물어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 때 태우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마리아님,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갑니다.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은 무겁게 조여왔어요. 전 그날이 올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었죠. 발전소 건설이 거의 마무리되어 한국팀이 곧 떠나야 한다는 의미였거든요. 다음 주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저는 살며시 그렇군요라고 답하며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자 태우 씨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와 함께 오시겠어요? 그 세 마디의 말은 저희 사이에 무겁게 흘렀어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뭐라고요? 살며시 물었더니 한국으로 같이 가주세요. 갑작스럽고 큰 결정인 건 알지만 저는 마리아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님도 같은 마음이시길 바래요. 제 심장은 요동쳤어요. 한편으로는 바로 네라고 답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 생각과 아버지의 반대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저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목소리가 떨리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필요로 하시고 아버지께서 절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세 날 후 저는 태우 씨께 최종 답변을 드리기로 했어요. 저희는 첫 번째 저녁에 함께 걸었던 작은 공원에서 만났어요. 눈물을 참으며 말씀드렸어요.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태우 씨는 놀라지 않으시고 슬픈 표정으로 워크맨을 가방에서 꺼내 제게 건네셨죠. 이건 마리아님께 드리는 인사입니다. 작별의 선물로. 그 안에 있는 테이프에는 우리가 함께 들었던 노래가 담겨 있어요. 앞으로 같이 듣지 못하더라도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때의 시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워크맨을 받으며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은 몰랐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숨기지 않았어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작게 속삭였어요. 태우 씨를 만난 이후 저는 제 자신이 온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은 제가 보이지 않았던 진짜 모습을 봐주셨고 지금까지도 위로와 따뜻함을 주셨어요. 한국으로 함께 가지 못했지만 제게 소중한 것은 남아 있었어요. 바로 제 인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용기를 엿본 기억이었어요. 태우 씨가 떠난 후 저는 모든 것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삶을 이어가려고 했어요. 일에 매달리고 회사에서 늦게까지 남으며 헤어졌던 공원은 피하려고 했어요. 언젠가는 그분을 잊을 수 있으리라. 제 가슴의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 스스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2년 후 부모님이 인정하는 남성과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다정하고 존중하는 분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변해버렸죠. 처음 맞았을 때는 너무 충격을 받아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두 번째, 세 번째를 거듭할수록 그 횟수가 셀 수 없을 정도였어요. 결혼 1년 후 딸 안나가 태어났어요. 아주 작고 완벽한 아이였고 난 여기 있고 소중해라고 말하는 듯한 강한 울음소리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한순간에 그녀를 강렬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안나가 5살 때 남편이 술에 취해 화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분노가 저에게 쏟아지던 그날 밤, 남편은 안나의 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안나와 필요한 것들을 챙겨 밤중에 도망쳤어요. 힘든 시간 동안 태우 씨의 워크맨은 제 비밀스런 위안이 되어 주었어요. 테이프는 너무 많이 재생되어 달아 있었지만 그 노래는 여전히 제 마음을 울리곤 했어요. 밤마다 안나가 잠들고 난 후 헤드폰을 끼고 눈을 감으며 저는 잠시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기분을 맛보곤 했어요. 진짜 제 모습을 봐준 그분과 함께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죠. 세월이 흘러 안나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자라났어요. 두려움에 떨던 어린 시절과는 달리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어요. 저는 그녀가 제 어두웠던 과거의 굴레를 끊어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감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진단이 내려졌어요. 말기 사기 폐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제 뱃속의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치료 옵션에 대해 부드럽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 눈빛에서는 절대 회복할 수 없다는 진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이 소식을 안나에게 숨겼어요. 그녀의 반짝이는 눈에 걱정이 스치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기침이 심해지고 체중 감소와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 감추기 어려워지자 결국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저희 같이 이겨낼 거예요. 안나는 단호하게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우리 꼭 이겨낼 거야. 치료는 혹독했어요. 며칠씩 지속되는 화학요법으로 몸이 쓰러지고 방사선 치료는 피부를 태우더라고요. 머리카락은 한 올씩 빠져나가고 몇 걸음 걷기도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어요. 어느 저녁 침대에 누워 쉬고 있던 제 옆 서랍에서 안나는 오래된 워크맨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예요? 옛날 기술인가요? 장난스럽게 물으며 손에 쥐고 보더니 저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래전 누군가가 선물해준 거야. 안나는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낡은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멜로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테이프는 닳았지만 그 노래는 여전히 제 눈가에 눈물을 머금게 했어요. 지친 마음에 결국 태우 씨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짧았던 시간 동안의 만남, 그분이 저에게 한국으로 같이 가자고 했던 제안, 그리고 제가 결국 선택하지 못한 그 결정에 대해요. 안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후회하시나요? 그분과 함께 가지 않은 것을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저는 수없이 반복된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어요. 가끔은 후회도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안나가 없었을 거야. 안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거든. 안나의 미소 속엔 깊은 생각이 스며 있었어요.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가끔 엄마를 생각하실까요? 그날 밤 안나가 집으로 간 후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태우 씨를 생각했어요. 그분이 결혼하셨는지, 자녀가 있는지, 행복하신지, 삶은 그분에게 친절했는지, 그리고 제게 들려주었던 그 노래를 듣고 저를 떠올리시는지요. 그때 안나는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의 딸 안나는 늘 결단력 있는 아이였기에 30년 동안 엄마가 소중히 간직해온 그 선물을 준 태우 씨를 찾기로 마음먹으셨거든요. 안나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루하루 제 세계는 제 병이 진행됨에 따라 작아져갔고 병실은 저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삐걱거리는 기계 소리, 소독약 냄새, 다정한 손길과 다정한 미소를 지닌 간호사분들,
그리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진 저의 산소 마스크가 늘 곁에 있었어요. 안나는 매일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항상 무언가에 집중한 채 휴대폰을 확인하며 빠르게 타이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면 일 때문이에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웃더라고요. 어느 저녁, 제가 태우 씨에 대해 안나에게 이야기한 지 2주 정도 지난 후, 안나가 평소와 다른 신이 난 모습으로 병실 문을 활짝 열고 달려왔어요. 볼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진짜 기쁨이 반짝였어요. 엄마. 안나는 뛰어와 제 침대 옆에 서며 외쳤어요.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안나는 손에 든 휴대폰을 내밀며 살짝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분 맞으세요? 이분이 엄마의 태우 씨 맞으세요? 제 심장은 멈출 것만 같았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60대 후반의 남자 프로필 사진과 함께 영어로 된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찾으며 믿기 어려운 마음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뭐 한 거니? 산소 마스크 너머로 제 목소리가 작게 떨리며 물었어요. 제가 한국 커뮤니티 포럼에 글을 올렸어요. 안나는 빠르게 설명했어요. 발전소 프로젝트, 그해, 엄마 성함 등 모든 걸 적었더니 누군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분이 바로 김태우라고 하더라고요. 90년대 초 러시아에서 일하셨고 마리아라는 여자를 기억한다고 해요. 맞으세요, 엄마. 저는 작은 프로필 사진을 바라보며 젊은 엔지니어 시절의 그분이 떠오르도록 애써 보았어요. 그 눈빛, 예전의 따뜻한 눈빛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눈물이 고여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분이 맞으신 것 같아. 안나는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그분이 지금 러시아에 계시다고 해요. 일주일 전부터 휴가 중이시라고요. 엄마, 이건 마치 운명 같은 거예요. 저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안 되겠어, 안나. 제 모습을 보이게 할 순 없어요. 안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분이 진정 엄마를 아끼신다면 지금 모습도 그대로 받아들이실 거예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안나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간단히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태우 씨, 마리아입니다. 그러자 답장이 금세 왔어요. 마리아님, 정말 마리아님이세요? 저는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만에 태우 씨께서 만나고 싶다고 하시다니. 제 병, 제 모습,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그분을 보고 싶었어요. 이틀 후, 안나의 끈질긴 설득과 주저하는 의사의 허락 속에 저는 태우 씨와 만나기로 준비하게 되었어요. 안나가 제 머리를 감겨주고 병원 가운 대신 부드러운 파란 블라우스를 입혀주었어요. 약간의 화장을 하여 창백해진 뺨에 생기를 불어넣었답니다. 엄마, 정말 아름다우세요. 안나의 눈빛은 반짝였어요. 간호사분의 도움으로 휠체어에 앉은 저는 이동이 가능한 산소 탱크까지 연결한 채로 병원 앞 작은 정원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태우 씨와의 만남을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봄바람이 제 피부에 시원하게 스치고 병원 정원에 만개한 벚꽃잎들이 흩날리자 저는 눈을 감고 신선한 흙내음과 새로운 생명의 향기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엄마, 태우 씨가 도착하셨어요. 안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눈을 떴어요. 정원 입구에 서 계신 태우 씨의 모습이 보였어요.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변하셨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셨지만 여전히 당당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어요. 심플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작은 꽃다발을 들고 계셨죠. 저희 눈이 정원 한가운데서 마주쳤고 그 순간 30년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분은 여전히 제 태우 씨이셨고 저는 여전히 그분의 마리아였어요. 태우 씨께서는 천천히 다가오시며 눈길을 저에게서 뗄 수 없으셨어요. 휠체어 옆에 도착하신 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으시며 다가오셨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제 상태에 놀라신 눈빛과 함께 수십 년 전 기억했던 따뜻한 눈빛이 번쩍였어요. 마리아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마리아님이시군요. 말문이 막혀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대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을 내밀었고 태우 씨께서 따뜻하고 단단하게 그 손을 잡아주셨어요. 태우 씨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눈을 뜨며 눈물 한 방울을 머금으셨어요. 안나는 살짝 자리를 피하며 엄마, 제가 바로 옆에 있을게요. 라고 말하며 몇 걸음 떨어진 벤치로 이동했어요. 오랜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30년 동안 변해버린 모습들을 받아들였어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눈가에 드러난 반지를 보며 여쭤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자녀도 없어요. 라고 답하시더군요. 잠시 멈추시더니 마리아님은요? 라고 물으시자 저도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나가 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안나는 제 전부입니다. 태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안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안나는 저를 찾았군요. 그녀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머니처럼요. 왜 러시아에 계세요? 제가 여쭤보자 작년에 은퇴했어요. 그동안 소중한 장소들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모스크바는 제 리스트 최상위였어요. 라고 말씀하시다가 잠시 머뭇거리며 마리아님 덕분입니다. 절대 잊지 못했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죠. 그 한마디에 제 가슴 속에는 후회, 기쁨, 그리고 아픔이 뒤섞였어요. 저는 태우 씨의 워크맨을 계속 간직해왔어요. 그 노래는 아직도 제게 울림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한 방울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떨어졌어요. 말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현대식 음악 플레이어를 꺼내 버튼을 누르자 30년 전 그분이 저와 함께 들려주셨던 노부부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그 노래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병원 정원에 앉아 벚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오래된 그 노래가 30년의 이별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는 듯한 시간을 보냈어요. 한때 젊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만난 것이었어요. 그 순간 태우 씨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신 채 저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서로를 다시 만난 것에 대한 감사함만을 느꼈어요. 어떤 사랑은 30년의 침묵을 견뎌내고 대륙을 넘어서 모든 장벽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노래 속 노부부가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 보았어요. 시간이 우리의 몸은 바꿀지언정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보셨습니다. 어쩌면 노래 한 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